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해볼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 전 세계로 퍼진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차기 내각이 아직 출범도 하기 전인데 중국뿐 아니라 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까지 바로 겨냥을 하면서 좀 전방위 공격을 펼칠 것 같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러니까 취임 즉시 말씀하신 중국이라든가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현실화되는 관세 정책의 영향은 사실은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이머징 증시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도 직격탄에 맞았고 대부분의 이머징 증시에 큰 영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견조한 이유는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은 협상 수단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이제 강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민 문제라든가 또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요인하고 연계한 어떤 협상 수단으로 사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제 그런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가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 이렇게 관세 폭탄을 언급한 이후에 뭐 멕시코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협상 모드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일단 던져놓고 자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던져놓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너네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상 모드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시간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사실 라가르드 이제 그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향후의 어떤 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뭐 줄 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어요. 네. 사실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이미 지금 세계 각국이 좀 치열하게 좀 계산기를 두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게 저렇게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향후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이런 관세 정책이 좀 그 추가 관세가 시행이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스, 뭐 자동차, 농산물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이번에 이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쇼핑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런 그 대부분의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 업체에서 광고 문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사십시오라는 네. 그런 광고 문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어떤 마케팅 포인트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그 어떤 업체들이나 또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골드만삭스의 최근에 그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관세 그리고 이제 보복 관세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정말 무역 전쟁으로의 어떤 국면이 전환된다면은 정말 이런 뭐 정말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부진으로 갈 수 있는 경제가 이런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향후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일단 관세 폭탄이라는 어떤 그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특히 미국하고의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금융시장 전반에 악재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뭔가 미국이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자체가 지금 이제 전환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연준의 이제 어떤 방향입니다. 예, 금리 정책이죠. 네. 결국 이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그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10월 PCE 물가 지수였고요. 일단 2.3%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켰어요. 또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이제 물가는 여기에 점점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을 빌리자면은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이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한 바를 향해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연준의 어떤 금리 경로가 수정될 것이다라는 또 시각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PCE 물가 지수도 물가 지수지만은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대 근접하게 둔화가 되고 또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가는 게 적절하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쪽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러한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이제는 맞춰가는 어떤 이러한 그 금리 정책으로의 어떤 그 경로의 수정이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12월 FOMC에서 지금 보면은 전망치를 보면은 금리가 내릴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 그대로 있을 확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의 어떤 이런 인하 속도가 조금은 이제 그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이제 보편적 관세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트럼프 정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증시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관세 정책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이제 우리 증시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라든가 그쵸.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조금 이제 잘 어울린다. 이러한 어떤 그런 배경을 등에 업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도 결국은 이런 그 관세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의 물가 같은 게 올해 뭐 하반기 접어들면서는 이제는 연준의 그 오프 더 테이블이 됐다, 뭐 협상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정말 다시 트럼프 차기 내각에 대한 이 우려감 속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세 말폭탄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미국 시장의 패권을 증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일본과 관련된 흐름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증시 영향도 많이 받고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 급락의 요인 중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엔화 가치도 한 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외환 시장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오늘 증시, 우리 증시에 이제 좀 가장 좀 악재로 작용한 것은 역시 다시 부각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죠. 네. 이제 뭐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결국은 이제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근데 사실 저는 일본의 물가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완전히 거의 이제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뭐 되게 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정도 물가를 가지고 저렇게 좀 호들갑을 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은 그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전략으로 일본은행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부각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올해 이제 한 여름쯤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다시금 이제 이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미국 그 정권의 어떤 교체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우리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우리 하느니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또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런 그 변동성이 당분간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1,4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든지 1,400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가 돼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워낙에 뭔가 어떤 것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섣불리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의 공포가 시장에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될 때 시장, 금융시장 전반도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점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저희가 확인해야 할 변수 점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관세 정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갈지.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도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걱정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장기화될까봐 계속해서 아마 이런 뭔가 던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관세 정책이 되든 뭐가 되는가에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와 또 여타 증시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어떤 그 다음 주에 변수를 꼽자면은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은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AI 산업의 주도권이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사실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11월 한 달 동안에 S&P 500 그 반도체 산업 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지수는 5.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좀 입장이 역전이 된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배경에는 뭐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LLM이라고 그러죠. 인간 거대 언어 모델의 이제 활용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사실 하드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뭐 어떤 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독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금 족쇄들이 좀 이제 채워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자유롭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AI 관련 산업이 인프라에서 그렇다면 서비스로의 이동 내지 확장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내년에 가장 우리가 이제 탑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AI 소프트웨어다라고 지금 벌써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향후에 정말로 어떤 이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로의 본격적인 그 변화가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연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시작되는 쇼핑 시즌의 성적입니다. 지금 일단은 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쇼핑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부터 온라인 그 어떤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할인 기간을 앞당기고 적극적인 판촉을 펼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조금 연말 소비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아직까지는 좀 이제 소비 심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네. 향후에는 소비 심리도 좀 이제 위축될 거라는 그 우려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어떤 전국 소비량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겠지만은 그 증가율은 한 2.5에서 3.5% 정도로 그치면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과연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어떤 연말 쇼핑 시즌의 성적 그런 그 눈높이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좀 나올지. 결국 얘는 연말 쇼핑 시즌의 성적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랠리하고 좀 맞물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소비의 어떤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연말 증시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예년에 나타났던 것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올해도 그런 흐름이 가능할지 여부 이런 것들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내일장 변수 점검해 주신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나오는 관세 폭탄 발언과 같은 영향력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수급이나 이런 강자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쇼핑 시즌, 이제 뭐 사이버 먼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저희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이후의 성적표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